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 국무부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회동 이후 첫 브리핑을 했습니다. 이 대북 협상 목표는 여전히 북한 내 대량 살상 무기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동결은 비핵화 과정 초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최종 목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는데요. 첫 소식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30일 이뤄졌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DMZ 만남이 정상회담은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인 만남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The team remains very encouraged by the historic visit of President Trump. You know, it wasn't a summit, it wasn't a negotiation, it was a meeting of two leaders, but of course that was a very, I think, special and historic day for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이어 DMZ 만남의 성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정상이 실무 협상 담당자들을 지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명하게 바톤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목표가 북한의 핵 동결일 수 있다는 최근 일각의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나오자 오테이거스 대변인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한반도 핵 동결을 최종 목표로 규정한 적이 없다면서 북한 내 대량 살상 무기가 완전히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bout the freeze, that would never be the resolution of a process. That would never be the end of a process. That was something that we would certainly hope to see at the beginning. But 이달 중하순으로 예상되는 미북 실무 협상과 관련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할 일정이 없으며 북한과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의 켈리앤 코너웨이 선임 고문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합의 결렬을 상기시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the president is not, he's patient, he's not going to take a bad deal. You saw that when he walked away from the last official full North Korea summit.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태 차관은 10일부터 일본, 필리핀, 한국, 태국 등 아시아 순방에 나선다고 국무부가 발표했습니다. 앞서 유럽을 방문하고 있는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브뤼셀에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들을 상대로 최근 북핵 문제와 판문점 만남 등에 대한 비공개 브리핑을 하고 협력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 단속을 강화하는 법안이 처음으로 상정됐습니다. 이 협상 국면에서도 북한이 선박간 불법 환적을 통해 유류와 석탄을 거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 의회가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자세한 소식 이조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테소 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이 국방수권 법안을 수정한 형태로 발의한 대북 밀수 단속 법안은 북한의 제재 회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은행과 보험회사에 대한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선박 간 불법 환적 차단에 초점을 맞춰 보험회사와 금융기관이 선박 등록이 쉬운 나라들과 함께 제재 이행을 감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중심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불법 해상 거래에 연루된 선박과 개인을 고위험 명단에 올리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과 보험회사들은 가입된 선박과 정유회사와 같은 고객들이 제재를 이행하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하도록 요구한 겁니다. 미 의회에서 법안 추진은 이미 예고된 바 있습니다. The main area is the sea, international waters, where nothing is really being monitored except when there are surveillance aircraft or satellites or other aerial assets in place. And that's because these flag of convenience states, they don't monitor the vessels that sail under their jurisdiction. What if we provided that if you had insurance for your ship, but you deliberately turned off the AIS, the 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the insurance was void? 실제로 법안에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즉 AIS를 끄고 움직이는 선박을 고위험 대상에 올리도록 한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최근 미 정부가 합류한 와이즈 어네스트호도 AIS를 끄고 운항한 경우였습니다. 법안에는 고위험 선박이나 개인의 미국 달러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도 담겼는데 해상 거래와 관련한 가장 강력한 조치입니다.
이 조항이 발효되면 과거 북한에 큰 타격을 줬던 방코 델타 아시아 사태와 같은 상황이 해상 거래에서 전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또 미 하원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의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 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소속 공화당 앤디바 의원과 스티브 스타이버스 의원은 지난달 하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에 대한 수정안 형태로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오토 원비어 북한 핵 제재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나라에 대해 국제금융기관의 미국 대표가 미국의 투표권과 영향력을 활용해 해외 원조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애쉬턴 카터 전 미 국방장관은 북한에 대가도 없이 무언가 주기 위해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미 외교협회 CFR이 9일 주최한 행사에 참석한 카터 전 장관은 비핵화 협상에 대해 누군가가 가치를 두는 것을 공짜로 줘버려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카터 전 장관은 또 북한이 약속한 미사일 모라토리움, 즉 시험 발사 중단과 미군 유해 송환은 유용한 조치들이지만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지는 못했다면서 북한은 과거에도 미사일 모라토리움을 미국에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 오토 원비어의 가족이 미국이 압류한 북한 선박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미국 내 또 다른 북한 자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재무부는 약 7천만 달러의 북한 자금을 압류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와 별도로 미 금융기관에도 북한 자금이 더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 선박 YG 어네스토는 북한이 보유한 두 번째로 큰 화물선이지만 노후 선박이어서 고철값 약 300만 달러 정도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YG 어네스토처럼 북한의 자산 일부가 미국 사법관할권 아래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테러범 자산 연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미국 내 북한 자산으로 총 7,436만 달러를 봉쇄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금액은 10개 안팎의 미국 은행에 예치돼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 2010년 북한이 연루된 테러 사건 소송에서 약 3억 달러의 승소 판결을 받았던 루스 칼데론 카도나는 당시 재무부가 동결한 북한 자산 현황을 파악해 해당 은행들에게 소송을 걸었습니다. JP모건 체이스 은행과 뉴욕 멜론, HSBC, 스탠다드 차터, 도이치 미국 신용, 시티, 인테사 상파울루 은행과 중국 은행 등 8곳입니다. 제3국에 있는 북한 자산과 중국, 러시아 등 북한과 거래가 활발했던 나라에 남긴 북한 정권의 자금을 비롯해 최근 일부 국가들이 압류한 북한산 석탄 등 대북 제재 위반 품목들도 압류가 가능한 북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이들 자산들은 해당 국가에서 법적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는 등 상대적으로 압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3국의 법원에서 그거를 인정을 해가지고 집행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이 절차상 그게 또 그 나라까지 가가지고 확정된 판결을 뭐 또 해. 사실은 이게 제3국에 사는 거는 그거는 아주 예외적인 이제. 현재 미 법원에는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가족 등 약 170명의 북한을 상대로 한 소송도 진행되고 있어 미국 내 북한 자산에 대한 추적과 소유권 청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북한은 국가 이념인 주체 사상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다루고 있다고 영국의 독립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필립 마운스테판 영국 성공회 주교는 영국 외교부의 위임에 따라 작성해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51개로 분류된 성분 중 국가의 적대적인 계층으로 간주되는 아주 낮은 성분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어 북한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데 따른 위험 때문에 거의 모든 신앙생활이 지하에서 이루어지며 적발된 기독교인들은 고문과 수감, 처형을 포함한 극도의 신문을 받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내 한인 2세 학생들이 9일 워싱턴 백악관 앞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미국 내 한인 기독교 단체인 북한의 자유를 위한 미주 한인교회연합이 주최한 이날 집회에서 미국 각지에서 온 학생들은 북한의 끔찍한 인권 실상을 고발하면서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이 중단될 때까지 계속 목소리를 높이고 행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은 또 중국 내 탈북 고아들의 고통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고 백악관 주변을 행진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